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뇌물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론과 각종 단체들은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나 안쓰러운지 연일 사면해주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서 썩히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이제 그만 풀어주자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왜 감옥에 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세금을 안 내고 삼성그룹을 통째로 물려줄 장기 플랜을 세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금을 안 낸다. 여기에 밑줄 쫙 별표 땡땡.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60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때 16억 원의 증여세를 냅니다. 이게 이재용이 낸 세금의 전부입니다. 16억 원의 세금만 내고 삼성그룹 전체를 꿀꺽하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나 환상적인 삼성의 이건희 일가의 편법, 불법, 승계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60억을 현금으로 받은 이재용은 삼성 계열 비상장 주식들을 사들입니다. 이재용이 주식을 사자마자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100배 이상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치웁니다. 그 당시는 주식 관련 세법이 좀 허술해서 이재용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렇게 삼성 계열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 상장 후 되팔아서 엄청난 현금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불법 승계 작전의 백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갈게요. 이 사채들은 시중에서 건달들이 취급하는 사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주식이라는 소리죠. 이건희는 이 증서를 삼성의 수많은 간부들에게 뿌립니다. 마치 그동안 수고했으니 나의 보너스를 받아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증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액면가 그대로 이재용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재용은 시중가 85,000원인 에버랜드 주식을 전환사채라는 형식을 통해서 7,700원에 사들입니다. 48억을 들여서 간부들이 필요 없다며 내다버린 전환사채를 사들인 결과 에버랜드의 지분 31.9%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그러고 난 뒤 삼성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에버랜드를 삼성의 지주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주회사는 뭐냐? 그냥 수많은 계열사들의 두목회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단돈 16억만 내고 삼성 전체 계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준 이건희와 이재용, 어때요? 삼성그룹 세금 안 내고 먹기 참 쉽죠? 이 사건은 불법, 편법 승계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합니다.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건희 회장을 고소 고발을 하고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있는 듯 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 면죄부를 주는 역대급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로서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삼성으로부터 얻어낼 부귀영화는 영원하다, 이런 거였을까요? 대한민국 재판 중에 역사적 5점으로 남을 재판으로 기록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수많은 불법 편법이 있었지만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지금 왜 감옥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삼성의 대부분을 먹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삼성그룹의 핵심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불법 승계로 시나리오의 90%는 완성을 시켰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손에 넣는 것은 미완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삼성전자까지 완벽하게 세금 안 내고 손에 넣어주기 위한 장기 플랜에 돌입하게 됩니다. 에버랜드를 이재용에게 세금 안 내고 넘겨주고 지주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꽤나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진행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회사인 삼성전자를 세금 안 내고 먹으려면 장기 프로젝트가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삼성전자 세금 안 내고 꿀꺽하기 프로젝트 돌입했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이재용에게는 청천벽력 날벼락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삼성전자 세금 안 내고 꿀꺽하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장기 프로젝트에서 단기 프로젝트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필요했던 거죠. 삼성전자는 덩치가 너무 커서 세금을 안 내고 직접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치기 전략을 선택한 거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재용은 제일모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필요한 이재용은 제일모직과 합병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돼서 이재용이 삼성물산까지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3배나 큰 회사였습니다. 시장 원리대로 합병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은 3분의 1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있고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재용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뻥튀기 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쪼그라들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원래는 삼성물산 한 주와 제일모직 3주를 교환해야 하는 것을 반대로 제일모직 한 주를 삼성물산 3주와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매출 28조 4,400억, 영업이익 6,500억, 제일모직 매출 5조 1,300억, 영업이익 2,100억. 이렇게 덩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3배의 가치로 합병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비법을 공개해드립니다. 일단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 원대 공사에 대한 공시를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레미안을 짓지 않겠다고 해버립니다. 반면에 제일모직은 그 가치를 뻥튀기 시키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립니다. 에버랜드와 그 주변 땅들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재용이 승계를 받을 때에는 주변보다 공시지가가 더 싼 땅이었지만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세금 내야 할 때는 주변보다 더 싼 공시지가, 회사 가치 뻥튀기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갑자기 혼자만 폭등하는 공시지가. 이건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자,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재용이 감옥에 가게 된 가장 핵심인 회사입니다. 일단 기억해두세요. 바이오라는 종목은 미래 가치를 뻥튀기하기 아주 좋은 회사라고 판단한 거죠. 뭔 신약 개발 한 방만 나오면 수백 배, 수천 배 뛰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종목이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재용은 바이오 관련 회사를 선택한 것이죠. 미래 가치 어쩌고 하면서 뻥카 치면서 뻥튀기 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제조회사 껍데기이고 핵심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바이오젠에서는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의 반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도 싼 가격에 미국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사실은 공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숨깁니다. 마치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확고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제일모직의 지분의 가치를 올린 거죠. 이걸 한 네티즌은 근저당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집 팔려고 내놓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재다, 천재. 그렇죠. 근저당을 숨긴 겁니다. 집을 거래하는데 근저당을 숨긴다? 그건 사기죠, 사기. 이렇게 사기를 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시킵니다. 정리할게요. 이재용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일모직 자체는 삼성물산보다 작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어. 이게 가치가 엄청나.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도 엄청난 거야. 삼성물산의 3배는 되는 회사가 제일모직이라고. 알겠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일모직은 부풀리기 사기, 삼성물산은 쪼그라들이기 사기를 쳐놨지만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다는 것. 만약에 국민연금이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합병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라고 했죠. 그렇다면 합병 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은 게 좋죠. 그런데 이 합병은 삼성물산이 훨씬 손해를 보는 합병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나는 이 합병 찬성일세, 이재용
이재용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당시 국민연금을 관리하던 복지부 장관 문형표. 이 일로 2년 6개월 실형 살았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이재용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 먹기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것이죠.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 당시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닙니다. 삼성이 최순실 딸 최유라에게 수억 원대의 말을 사준 것도 이 당시입니다. 이때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움직이려면 박근혜보다 최순실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 합병은 성공을 합니다. 이재용은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 꿀꺽하기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국정농단, 최순실, 문고리 3인방, 태블릿 PC 이런 단어들이 TV에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이재용의 대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재용만 알고 있었던 실제 대통령 최순실의 존재가 온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순실이 했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재용의 행적도 들통이 나버립니다.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상납했던 뇌물도 드러나 버립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세금 안 내고 꿀꺽하려고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둔 이재용은 뇌물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삼성전자를 꿀꺽하려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간 이재용을 사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재용은 아직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뇌물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제목의 재판. 바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분식회계라는 단어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분식집 회계장부요?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단어입니다. 분식회계는 쉽게 말해서 회계장부에 분칠을 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장부 조작이라는 뜻이에요.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바이오로직스의 장부를 조작한 게 딱 걸린 겁니다. 미국 바이오젠과의 관계도 공시하지 않았고 손실을 봤지만 막대한 이익을 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게 들통이 납니다. 장부 조작 규모는 무려 4조 5천억 원. 이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미국의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앨런 분식회계 사건. 미국에서 앨런이라는 회사가 장부 조작을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미국 경제계 증권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는 날아갔고 그 회사 회장과 CEO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 앨런의 장부 조작 규모가 얼마일까요? 1조 5천억 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장부 조작의 규모는 얼마? 4조 5천억 원. 이 일은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종신형감이라는 말이 그냥 허풍 떠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그 자체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경제사범에게는 엄청난 벌을 내리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주가 조작, 분식회계 이런 거 하다가 걸리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부정을 걸린 회사는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에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나라죠. 이재용에게는 아직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도 이재용이 안쓰러우십니까? 이래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사면을 시켜야 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죄 지은 사람 벌받고 열심히 사는 사람 대접받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